지금까지 최종 확인된 지점이 그 외에는 뭐 더 진도 나간 게 없어요. 30일 후로는 뭐 나온 게 없어서. 네, 영상 마지막 화면에 자막이 이미 나갔네요. 전라남도 완도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이 오늘 오후에 인양됐습니다. 조양 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3구도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기자, 오늘 인양 작업 언제 시작돼서 언제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저는 지금 초등생 조윤아 양의 가족 차량 인양 작업이 이뤄진 완도 송곡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인양 작업은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해서 약 2시간 만인 낮 12시 20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 뒤 인양된 아우디 차량 안에서 조양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3구를 발견했습니다. 부패 정도가 심했지만 앞좌석에 엎드려 있던 남성은 조양 아버지로 뒷좌석에서 발견된 성인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는 각각 어머니와 10살 초등생 조윤아 양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지문대조와 유류품 분석 등을 거쳐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삼희 기자, 그러면 조양 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됐다면 그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상당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안과 검시 그리고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될 부검 결과 등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는 봐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주목하는 건 조양 부모가 생전 직장을 비슷한 시기에 그만둔 뒤에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고 상당한 카드 빚에 시달렸다는 점, 또 조양 부모가 포털 사이트에서 루나코인과 수면제, 또 여러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점에서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종 차량 인양과 시신 수습이 이틀 안에 마무리된 만큼 경찰은 조양 가족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속도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송곡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상당 부분 이렇게 예측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일단 그 실종자들의 그 생존 가능성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쪽으로, 즉 극단적 선택 쪽으로 많이 이제 여러 가지가 그 추정이 된다 하더라도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내뱉기는 상당히 못하죠.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렇게 지금 뭐 거의 그 실종된 3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그 시신을 발견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경찰이 인양 작업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언론 브리핑을 했거든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아까 김상민 기자가 이야기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6월 29일 12시 20분에 차량 인양을 완료했고 차량 내에서 사체 3구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은 13시 20분입니다.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사체의 검시 및 검안, 국과수의 그 부검을 통해서 명백히 할 계획이고요. 인양된 차량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해서 이거의 교통사고의 흔적이 있는지 혹 또 차량에 고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백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인양이 된 상태에서 좀 더 지켜봐야지 그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신원 확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경찰의 브리핑도 교수님 말씀처럼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이번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건 결과적으로
학교 측에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예. 가족의 신고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아이에 대한 그 학습 체험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5월 그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네. 그 가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학교에 아이가 등교를 하지 않으니까 그 학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고 경찰이 이제 그 거주지에 가서 보니까 그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법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관련 서류들 예. 뭐 불행 뭐 독촉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경찰에 이제 그 수사가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된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뭐 우리는 생존을 좀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네. 이런 그 결론이 이제 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데 뭐 기자들도 언론들도 집에 찾아가서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보고 경찰도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상당히 거액의 뭐 카드빚, 독촉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에 와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경찰이 이제 실종 이전 또 지금 오늘 차량이 발견이 됐는데 인양이 됐는데 그 이전에 이 가족들의 행적, 이력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관련돼서 뭐 경제와 관련된 가상화폐를 뭐 검색했다든가 뭐 이런 기사들도 또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코인 그 투자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뭐 이미 나왔지만 이 그 남성 같은 경우는 한 7월 달에 본인이 운영하던 그 사업체를 폐업을 했고 또 이제 아내도 마찬가지 그때 직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이제 그 시기적으로 본다면 한 1년 정도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어떤 그 수입원이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컨대 만약에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코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뭔가 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위험성.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 코인 수익률이 아주 급락을 예. 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의 어떤 그 연관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으로 어떤 희망을 걸었는데 그것이 좌절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그 지금 풀빌라에서 나왔을 때 그 아이의 그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정신을 잃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을 했는데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면제 같은 것도 이제 검색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구입 여부라든가 이것들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루나코인, 수면제, 극단 선택 방법 검색 이런 것들이 현재 경찰이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것들을 뭐 검색해 봤다는 봤다. 거죠. 네. 예. 결과적으로 경찰의 수사는 지금 일단 차량 인양된 차량 안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고 조양 가족의 옷차림과 동일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경찰은 그 다음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최초의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밀항을 했을 가능성, 네. 범죄 피해 연루 이렇게 쭉 봤는데 사실은 그 차량이 발견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밀항을 하는데 아니 그 채무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만 가면 되지 네. 아이하고 차까지 끌고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정을 했었던 그런 어떤 그 사업이라든가 경제적 압박에 의한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뭔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전 국민이 이 뉴스를 접한 많은 분들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가족의 생존을 기대했었는데 일단 인양된 차량 안에는 시신 3구가 발견이 됐고 그것이 조양 가족의 시신으로 추정된다는 현재 그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 이것이 경찰이 앞으로 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또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한 이유는 뭐 부모의 그 심정도 우리가 참 미뤄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만 어린 10살 조윤아 양, 이 어린아이까지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사건이 좀 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 부모보다도 그 조윤아라고 하는 어린아이 예. 실종 그 아동법에 의해서는 얼굴도 이제 공개가 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아이의 그 어떤 안위 문제와 연관을 했을 때 전 국민들의 관심이 훨씬 더 고조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그 아이를 동반해서 어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글쎄요, 그것은 뭐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통상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그 같은 운명체, 자신의 어떤 그 소유물, 예를 들어서 아이에 대해서 뭐 의사 표시를 물어본다든가 하는 그런 거 없이 부모가 결정을 해서 아이의 운명을 결정해 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그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경찰이 정확하게 어떻게 발표할지는 아직으로서는 조심스러운 단계이긴 합니다만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귀한 생명체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나이까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네. 아이는 결코 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운명, 아이의 생명까지도 본인들이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참 이 뉴스를 접하고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고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생길 수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에 몰렸다는 그 심리,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심리의 배경에는 어떤 뭐 공통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그 각 개체가 그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강인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네. 많은 그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상태에서 뭐 그렇게 따진다면 어려움이 이제 닥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결심이라든가 결행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마 지금 이 그 부부의 연령들을 보게 된다면 한 30대 중반 정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살아오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뭐 커다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살아왔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들이 뭔가 이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그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 확인을 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1억 정도의 빚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 어떤 또 다른 그 빚이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결심을 한 사람들의 그 머리에는 이번 생은 뭐 망했다라든지 그런 어떤 자포자기인 그런 어떤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옆에서 바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과 아니면 이 딱 두 사람이 이 그 집안을 끌고 나갈 때 결심하는 것과 그 어떤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누군가 손을 내밀었더라면. 예. 근데 아빠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엄마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라서 조양에게는 어쨌든 엄마와 아빠가 세상의 전부일 거고요. 그렇죠. 그런 또 다른 지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마지막에 몰렸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 없다고 느꼈을 때 이런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뭔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저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런 어떤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건지 그걸 또 정의하는 가리키는 용어가 있다고도 하던데. 글쎄요. 지금 이제 이것은 결국 그 주위 사람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그 상황에 그 처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에 그 발견된 그 차량도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고급 외제 차량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활 수준을 낮춘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한다면 그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간에 있어서는 아주 활발한 그 접촉이라든가 뭐 빈도, 횟수, 그리고 강도 이런 것들이 좀 그 추가적으로 뒤따랐다면 이러한 어떤 그 불행한 사태를 좀 막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리셋 증후군인가요? 리셋 네. 증후군. 이게 지금 현재 이 조양 가족과 관련돼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이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학적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그 뭐 게임 같은 것을 할 때 잘 안 풀린다든가 하면 그건 간단해요. 이 게임을 나가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뭐가 리셋을 틀렸을 때 해버리죠. 누르면 다시 시작할 수 다시 있죠. 시작을 예.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은 컴퓨터 상에서의 문제고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리셋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그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일반적인 심리를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 리셋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인생과 이 컴퓨터 상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신드롬, 리셋 신드롬이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온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여기서 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같이 새롭게 시작하려면 다 함께 이런 선택에 동참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린 자녀까지 함께 동참시키고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를 만약에 놔두고 부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 아이에 대한 그 모든 장래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신들의 인생과 아이 인생은 이 차이가 있다. 이것은 구분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 너는 어차피 우리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갈 때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CCTV에 그 빌라에서 네.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예. 그런 것도 글쎄 아이를 갖다 재웠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엄마가 없고 나온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엄마가 아마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기가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네, 원래 통상적으로 아이가 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 아빠가 힘이 좋은 아빠가 한 아이를 40kg 정도 무게가 예. 나간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이를 업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데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 길이 없다. 그렇죠. 그걸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게 사실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그 가족들은 따로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소통하고 뭐 그렇게 된다면 전화하고 만나고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도운다든지 용기를 준다든가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는데 통상 이제 그 보면은 자존심 상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그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하는 그 횟수가 참 늘었다라고 하는 또 이 충격적인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의 이 경제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통상적으로 이제 한 2014년까지는 3,000명이 채 안 됐었어요. 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이제 아이고. 3,000명이 넘은 이후에 2019년,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000명 이상을 꾸준히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경제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그 어떤 그 동기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그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2, 제3의 윤화 사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교수님의 말씀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냉정한 세상 끝에서 누구 하나 도움도 없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누구 하나 도움도 없이 고 조윤아 양 가족이 탔던 차량이 인양이 됐습니다. 조양 가족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조양 가족의 부모가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오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자녀는 절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누군가 처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지인들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전화하고 연락하고 괜찮니라고 설사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해줘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누구 하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이 온다 해도 길은 아직 멀다. 무거운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